반갑습니다. 쓸만한 굴삭기를 찾아드리는 쓸만한 굴삭기 TV의 김광현 부장입니다. 굴삭기 사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후회 안 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방식으로 장비를 구매해 가십니다. 오늘은 굴삭기 구매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후회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울 만큼의 어떤 정보를 남겨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 봐 주시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내용은요, 가격부터 보지 말고 작업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통 고객분들이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얼마짜리 굴삭기 있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 위주로 할 것인지 먼저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농장용인지, 축산에서 쓸 건지, 아니면 과수 작업인지, 아니면 또 집게가 필요한지, 또 어태치는 뭐가 필요한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할 계획인지 예상 범위를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용을 기록해 두셨다가 상담을 통해서 적정한 크기를 굴삭기를 추천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비싼 거 사서 후회하고 값싼 거 사서도 후회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자, 처음인지라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시면 김 부장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장비를 추천받는 게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자, 사장님들, 이 굴삭기 정말 크죠? 굴삭기는 톤수가 여유로운 게 아니라 이제 적정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큰 게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굴삭기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굴삭기가 크면 클수록 유지 관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요. 큰 만큼이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유지 비용이. 그리고 자가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업장 환경에 제약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사용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눈물 머금고 손해를 보면서 이제 장비를 되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에 맞춰 사느라 너무 작은 걸 구매하시다 보면 작업 효율도 안 나요. 그리고 일도 안 되고, 그리고 굴삭기가 자꾸 옆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이제 굴삭기 수리비는 폭탄 맞고 다시 되파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큰 걸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걸 사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작업에 맞는 톤수가 제일 오래 내 곁에 있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굴삭기 구매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옵션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이거 놓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도 많습니다. 굴삭기에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 라인 유압 배관이라든지 코끼리 집게라든지, 그리고 브레카, 대바가지, 채바가지, 쪽바가지, 니퍼 등 여러 가지 어태치 종류가 많은데요. 어태치 계획도 굴삭기 구매하실 때 함께 구매하시면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달면 되지, 나중에 뭐 필요하면 사면 되지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또한 맞는 말이긴 합니다. 금전에 맞춰서 사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태치나 필요 옵션이라면 미루지 말고 구매할 때 함께 사시는 게 금전적으로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작 현장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태치가 없어서 일도 안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후에 구매해서 장비 구매할 때보다 좀 혜택을 못 보시고 더 비싼 돈으로 사가시는 분들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비 사가실 때 함께 구성해서 가신다면 100만원 정도 되면 구매할 걸 150만원 주고 구매하시는 일 없게끔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체크리스트, 가동 시간보다 상태를 먼저 보십시오. 3000시간인데 정말 안 좋은 장비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8000시간을 탔지만 관리가 잘 된 장비도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는 누유, 유격, 소음, 반응 속도 등 실제 중요한 건 가동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동 시간은 참고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굴삭기도 주인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컨디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간극이 발생됩니다. 그만큼 가동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된 굴삭기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굴삭기 상태가 최종 결정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자, 5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시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동만 걸어보고 계약, 그건 반쪽짜리 계약입니다. 버켓 조작, 선회, 주행, 복합 동작까지 최소 10분 이상 조작해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굴삭기라 하면 잠깐 시동을 걸어보고 문제의 증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짧게 시운전을 해보고 판단되는 증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날씨나 기상 상태에 따라서 동작도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울 때는 10분만 걸어놓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 예로 들자면 한여름에 시동을 30분 정도 걸었는데 온도 과열 경고가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도 발견될 수도 있고, 1시간을 걸었을 때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비 구매할 때에는 시운전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움직여 보는 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동작의 기능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이제 책임 범위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문제 있으면 봐드릴게요 라는 말보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남기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서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고, 예를 들어 필터 교체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운반비 비용 지불이라든지 사소하게 그리스건 하나 주기로 했다든지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러한 사소한 부분의 약속이 불이행될 때 영업사원과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원만하고 기분 좋게 계약했다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잘못된 아니면은 불편한 거래 관계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계약 작성 시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적으시고, 계약서 내용과 사소한 부분의 약속이라도 간단하게 메모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장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7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요.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질문 많이 했을 때 불편해하는 판매자라면 피하셔도 좋습니다. 굴삭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판매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는 짧은 순간순간의 표정과 언행으로 결판지어지기도 합니다. 전달이 애매모호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무조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안 좋은 부분은 왜, 어떻게 쓰면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은 또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굴삭기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관계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관계 유지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죠. 줄다리기와도 같은 게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는 게 관계죠. 양쪽 적정한 배려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관계를 오랫동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자면, 굴삭기 구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맞게 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그때 이걸 왜 안 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굴삭기 거래 후회 없는 선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쓸만한 굴삭기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